여러분, 욕먹을 각오하고 공개합니다. 35년차 내과 전문의로서 65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저는 의료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그 보조제들 때문에 오히려 병이 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보조식품 상당수는 여러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치명적이기까지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수 원장입니다. 내과 전문의 경력 35년, 나이는 65세고요.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목격했어요. 혹시 여러분 집 아침 식탁 풍경이 이런가요?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비타민C, 멀티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글루코사민 하나하나 챙겨 드시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다 먹고 있고 TV 광고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하면서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드시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영상을 만들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이상 환자분들이 속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서 먹은 보조제 때문에 오히려 간 수치가 나빠지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암 발병률까지 높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그리고 그와 연결된 거대한 이익 구조 때문이에요.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적당히 불안해하면서 계속 제품을 사주시는 걸 원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계시는 그 보조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5가지 중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독성 보조제까지 더해지면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원장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아픈 곳이 늘어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그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피로는 계속되고 글루코사민을 몇 년째 드시는데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시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나아지지 않고 내가 가짜 제품을 샀나? 더 비싼 걸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아닙니다. 문제는 제품이 가짜여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형태의 보조제 자체가 우리 몸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 의과대학에서 영양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 약물 치료 위주로만 교육받거든요. 두 번째 이유,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 이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유, 환자가 영양제 끊으라고 하면
그럼 뭘 믿고 살아야 하나요? 라며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적당히 드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작년에 제게 오신 72세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가방에서 꺼내신 게 뭔지 아세요? 비닐봉지 가득 든 각종 보조제들이었어요. 원장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아픈 데가 늘어날까요? 종합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무려 12가지를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았어요. 특별한 간 질환도 없으신데 말이에요. 저는 할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 보조제들을 모두 끊어보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죠. 할머니는 처음에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그럼 제가 뭘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나요? 하지만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보조제를 끊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해지고 잠도 잘 와요. 그동안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었네요. 이런 사례가 우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2019년 미국 내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세요. 65세 이상 성인 2만 1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멀티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멀티비타민 그룹의 전체 사망률이 6% 높았어요. 2020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는 더 충격적이에요. 칼슘 보조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무려 31%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0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5조 원 규모죠.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서 보조제가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도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당연히 업계에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보조제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혹시 5개 이상 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위험해요. 간과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해독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보조제 중 하나라도 드시고 계신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보조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베타카로틴 보조제예요. A. 베타카로틴이 뭐가 나빠요? 당근에도 들어있고 항산화 효과가 좋다면서요?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천연 베타카로틴은 좋아요. 하지만 알약 형태로 농축된 인공 베타카로틴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1994년 핀란드에서 발표된 ATBC 연구를 아세요? 2만 9천 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8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예요. 베타카로틴 보조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무려 18% 증가했어요. 암을 예방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암 발생률이 높아진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연구가 예정보다 2년 일찍 중단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윤리적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진료한 68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예요. 금연한 지 5년 됐는데 폐 건강을 위해서라며
베타카로틴 보조제를 2년간 복용하고 계셨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초기였지만 조직 검사 결과 악성이었거든요. 어르신이 저에게 원장님, 저는 담배도 끊었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베타카로틴 보조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그럼 왜 베타카로틴 보조제가 위험할까요? 천연 베타카로틴과 인공 베타카로틴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수백 가지 다른 카로티노이드와 함께 존재해요. 이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주면서 안전하게 작용하죠. 하지만 알약 형태의 베타카로틴은 단일 성분을 고농도로 농축한 거예요. 이게 체내에서 산화촉진제로 작용해서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용이 충격적이셨죠?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행복노후건강 채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요. 왜냐하면 의료계에서 쉬쉬하는 이런 진실들을 앞으로도 계속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로 위험한 보조제는 고용량 비타민이입니다. 비타민이도 항산화 비타민인데 왜 나빠요? 하실 텐데요. 문제는 용량이에요. 시중에 파는 비타민이 보조제는 대부분 400IU 이상의 고용량이거든요. 이 정도 용량은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2011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세요. 3만 5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2년간 진행한 연구예요.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한 그룹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17% 증가했어요. 그것도 건강한 남성들에게서 말이에요. 제가 진료한 71세 이정호 어르신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며 비타민이 400IU를 3년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반신마비가 왔어요. 고용량 비타민 E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럼 비타민 E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천연 식품에서 섭취하세요. 이런 식품들에는 비타민 E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안전해요. 하루에 아몬드 10개에서 15개 정도면 충분한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위험한 보조제는 철분 보조제예요. 철분이 왜 나빠요? 빈혈에 좋다면서요?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는 철분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경우예요. 철분은 체내에서 배출이 잘 안 되는 미네랄이에요. 한번 들어오면 계속 쌓이죠. 과도한 철분은 프리 라디칼을 생성해서 세포를 공격해요. 특히 간, 심장, 췌장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1992년 핀란드에서 발표된 ION 연구를 보세요. 1900명의 중년 남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혈중 철분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무려 2.2배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철분 보조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전체 사망률이 18% 증가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75세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나이 들면 빈혈 오니까라며 철분 보조제를 5년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간 수치도 상승해 있고 당뇨까지 새로 진단됐어요. 과도한 철분이 췌장을 손상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죠. 할머니께 철분 보조제를 중단하라고 했더니 그럼 빈혈이 올까봐 무서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철분은 검사를 통해 부족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보충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보조제보다는 천연식품에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쇠고기, 달걀 노른자 등에서 말이에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네 번째 위험한 보조제는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요즘 비타민 D 열풍이죠.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과도한 비타민 D 섭취는 정말 위험해요. 고용량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하면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신장 결석, 심부전, 심부정맥, 심지어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거든요. 제가 2달 전 진료한 71세 박민수 어르신은 면역력 증진을 위해 비타민 D 4000 IU를 매일 2년간 복용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신장 결석이었거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고용량 비타민 D 때문에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된 거죠. 비타민 D는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한 후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하세요. 그리고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해요. 4000 IU 이상은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20-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충격적이셨죠? 혹시 주변에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온 가족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알게 된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보조제를 공개할 차례예요. 이 5번째 보조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데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 5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보조제는 바로 칼슘 보조제입니다. 칼슘이 왜요? 뼈 건강에 좋다면서요?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칼슘 보조제는 뼈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려요.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WHI 연구를 보세요. 36,000명의 폐경 후 여성을 7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예요. 칼슘 보조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무려 31% 증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골밀도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뼈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심장병 위험만 높아진 거죠.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계세요. 74세 김순자 할머님이세요. 할머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조제를 무려 10년간 복용하고 계셨어요.
하루에 1200mg씩이나 드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이었어요. 응급시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원장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며 칼슘을 먹었는데 이게 독이었다니요. 왜 칼슘 보조제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음식에서 섭취하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돼요. 하지만 보조제 형태의 칼슘은 한 번에 대량으로 혈액에 들어가죠.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혈중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뼈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참깨 같은 천연식품에서 칼슘을 섭취하세요. 둘째,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함께 섭취해야 해요. 이 영양소들이 칼슘을 뼈로 제대로 보내주거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뼈 밀도를 높여줘요. 여러분, 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칼슘 보조제 시장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 규모예요. 이런 진실이 알려지면 업계는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만 부각시키고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는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제가 이런 사실들을 알려드린 환자분들은 모두 보조제를 끊으셨어요. 대신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죠. 6개월, 1년 후 재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건강 지표들이 더 좋아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조제 없이는 불안해하세요. 그럼 뭘 믿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답은 간단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해온 대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돼요. 자연이 만든 음식이 인공적으로 만든 알약보다 훨씬 완벽해요. 제가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건강은 알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보조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35년차 내과 전문의로서 욕먹을 각오로 공개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5가지 보조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베타카로틴, 폐암 발생률 18% 증가. 둘째, 고용량 비타민이, 전립선암 발생률 17% 증가, 뇌출혈 위험. 셋째, 철분 보조제, 심근경색 2.2배, 사망률 18% 증가. 넷째, 고용량 비타민 D, 신장 결석, 고칼슘 혈증 위험. 다섯째, 칼슘 보조제, 심근경색 발생률 31% 증가.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건데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 조상들이 보여줬어요. 비타민C가 필요하면 키위 2개, 빨간 파프리카 반 개만 드세요. 오메가3가 필요하면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2~3번만 드세요. 칼슘이 필요하면 우유, 치즈, 멸치, 참깨에서 드세요. 자연이 만든 음식이 인공 알약보다 수천 배 완벽합니다. 35년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현대의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증상만 억누르고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정작 근본 원인은 외면하고 진짜 치료는 알약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 왜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약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보조제 중 하나라도 드시고 계신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여기에 독성 보조제까지 더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 계시죠?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온 가족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행복노후 건강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의료계에서 쉬쉬하는 건강의 진실들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에요. 제약회사가 싫어하는 내용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비밀들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보조제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저도 이런 보조제 끊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65년을 살면서 35년간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원장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정말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가정을 위해 행복노후 건강 채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